평양 건축대학의 교직원들이 대학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척후대 전초기지로 내세워주시고 교수교양 사업에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며 나라의 건축을 또밀고 나갈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우리 대학에 모셨던 그때로부터 벌써 9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받아 안을 수 없는 그런 최상의 영광을 받아 안고 지난 기간 우리 대학의 교육 사업에서는 정말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여기에 존재된 이 건축 형성관들이 다 우리 건축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창작한 형성관들입니다. 정말 이런 자랑찬 성과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과 같은 성과를 안아하도록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신 그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용도에 대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2013년 11월 26일 대학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건축대학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촉구돼 건축인재 양성이 고점이라고 하시면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과학과 방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리는 미숙한 그림도 보아주시고 교육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운종 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시겠다는 최상의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이 창작한 이 건축 형성 설계 작품집도 몸소 보아주셨습니다. 건축 형성 설계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치하도 해주시고 또 건축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그러자면 이 건축가들이 공간 표상 능력과 함께 형태, 비례, 색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한다고 몸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이 짧은 시간에 이 건축학의 원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특징 그리고 기초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백한 그런 아주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교수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새겨안고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대로 모든 것을 지향시키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그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서라면 온갖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운정을 전하며 상광유치원이 창립 42돌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창광유치원은 1982년 8월에 창광고리가 1도서 면소 같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1일에 개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교직원들은 1982년 8월 26일을 유치원 창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립일에 깃든 사연에 대해서 이곳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타가수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 시안의 15개 장소나 몸소 돌아보시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확정해 주시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설계도면도 보아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80년 9월 3일 깊은 밤 건설 중에 있는 유치원을 돌아보시면서 뭐니 해도 이런 곳에 와봐야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그리고 머리도 거뜬해진다고 하시면서 유치원을 어느 보러 보나 손색이 없게 잘 꾸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26일 완공의 그날에는 몸소 우리 유치원의 이름을 창광유치원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오보이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깃든 8월 26일을 우리 유치원의 창립일로 정해주시고 유치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훌륭하게 꾸리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 유치원을 취재한 데에 하면 지난 40년간 이곳 유치원에서는 10여만 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 유치원은 다른 유치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타가소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과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주유치원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에 맞게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취재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유치원을 일도 세워주시면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맡겨놓고 출장을 갔지만 사실은 당의 품에 맡겨놓고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식을 두고 출장 가 있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소정에 10만 622호점의 어린이 교육교양 설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부이 장군님의 그 유훈 교실을 우리 유치원 교직원들은 모든 사업의 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청미서 동지께서 어린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온정이 더 잘 가닿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이들의 다정한 선생님이 되고 다심한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심리와 정서, 소질과 취미에 맞는 교수교양 방법들을 적극 찾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나날의 유치원에서는 지능개발 다매체 편집물 꽃봉오리와 외국어 다매체 편집물 용어 배우기를 제작 완성해서 전국에 일반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키워주게 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理想과 꿈을 꽃피워갈 의지를 안고 각지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기계와 영맹을 떨치면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의 수천척 지하 탄전에서 석탄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828 청년돌격대 제2여단의 청년돌격대원들입니다. 우리 대대의 이중대 이소대는 전원이 다 지난해 청년절 경축행사 참가자들로 말하자면 탄원 진출한 청년들로 조직된 소대입니다. 정말 용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날의 궁지와 자부심으로 그리고 보답에 뜨거운 마음들로 해서 언제나 대우의 맨 앞장에는 이들이 서 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이들이 올해 들어와서 서대 앞에 맡겨진 굴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고 자체로 해결한 자재와 부속품들과 기공구들만 하여도 5종에 30여 점이나 됩니다. 별로 할 일도 없이 지난해 11월 10일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에 저희 심정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서대 대원들의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흘렸습니다. 소박한 우리의 편지도 봐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하늘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대원들 모두가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토록 위해주고 이끌어주는지 아무리 힘든 일도 바람차게 되고 궁지롭게만 생각됩니다. 령천군 신암농장에 탄원 진출한 청년들도 드넓은 령천볼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청춘의 열정과 낭만, 패기에 넘쳐 나라의 알국정산에 한몸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탄원생들이 온진하고 당 앞에 다진 죄를 잊지 않고 충성의 애국의 길을 끝까지 가더라고 우리 초월분들이 다 앞장에서서 맨 처음에는 좀 힘들어했는데 현재는 이제 다 단련됐으니까 무서운 거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이 그립고 자기 집이 그립고 이런 종막감을 없애기 위해서 진영마다 이제 문화정서 생활을 다양하게 다 조직 진행하고 특히는 이번에 청년주를 맞으면서 언 분조가 언 농장에 이제 청년판으로 걷게끔 체육 종교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경륜도 조직했습니다. 황해남도 청단군 금악지구에서 새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은정 속에 금악리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200여 세대의 단층, 서층 살림집들에는 여러 칸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 끝전에 갖춰져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토를 잡고 서산한 문화주택들과 함께 타가수와 유치원, 봉사 건물들도 본뜻하게 일떠서고 집집마다의 과일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마을의 풍치를 한결 돋구고 있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25일에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당 위원회 박윤철 동지, 더와 청단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건설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축하 연설을 한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동지는 황해남도 인민들을 위해서 그처럼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 속에 금악지구에 인민 사랑의 새로운 전설이 꽃펴났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처럼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인민 사랑의 정치로 만복의 터전을 가꾸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후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일꾼들이 새 살림집에 입사하는 가정들을 방문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젯밤 우리 온 가족이 잠을 다 못 잤습니다. 날이 밝으면 새 집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잠은 오지 않지. 그래서 온 가족이 밤새 이야기를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돈 한 푼 받지 않고 새 살림집을 남겨주니 가동당 만세 소리가 줄로 나옵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는 최근 연간의 마감건재 생산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농촌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 좋은 마감건재를 지방의 원료 원촌에 의거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와 관계부문, 각 도시군의 농촌건설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으로 당의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강도의 경험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25일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과 희천 타일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에서는 조반지 2달밖에 안 되었지만 경소 마군에 사용한 각종 공구판과 장식판들,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출입문, 창문을 비롯한 10여 종의 마감건재들을 생산하고 있고 희천 타일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과 토대를 강화해가지고 각종 규격의 타일과 기와 위생자기 생산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희천시의 이런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기 사업을 통해 널리 소개 일반화해 가지고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감건재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일으켜 나갈 때를 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피 끓는 청춘의 심장으로 받들어 나가려는 애국 청년들의 대여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갔습니다. 당 제8차 대유 종쪽 범위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우리 청년들이 타는 열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한 데 의하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탄원자 수는 무려 4,070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으로 달려나간 그 수많은 탄원자들 가운데는 근로청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동맹 일꾼들, 대학, 고급중학교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비록 나이야 사는 곳, 직업은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 생각은 하나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경의하는 청소동지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고 애국 청년의 참된 삶을 더 활짝 꽃피는 길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황해남도 안의 620여 명 청년들은 혁명의 연대들에 배출된 농민 영웅, 애국 농민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력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며 사회주의 농촌으로 영약 달려나갔습니다. 흉안북도와 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북도의 탄원자들 속에는 금속공업을 경제건설의 1211거지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 탄원한 청년들도 있고 처국의 부강본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결심을 안고 탄광과 강산, 림산 사업소들의 뿌리 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탄원이나 부름,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심정을 바치고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는 청춘의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으로서 용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대 농민 영웅들의 투쟁 정신을 본받아 농사일을 잘하여 경연하는 청비서 동지께 기쁨을 드리는 애국 청년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도 후대 교육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성분교, 산교들로 탄원했습니다. 앞으로 산골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을 오롯한 기둥감들로 키우는데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를 실천을 받드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 위훈 창조, 긍정 창조, 문명 창조의 기수가 되어 온 나라의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게 할 때에 간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남포시를 비롯한 각지의 청년들도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의 삶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평양시의 수많은 청년들도 농촌과 탄광, 수산, 리모 부문으로 탄원 진출했습니다. 군사복무에는 만기가 있어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부분 강력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는 만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국의 부름 앞에 순간이나마 주저한다면 그것이 바로 먼 훗날 후대들 앞에 떳떳이 못하게 사는 인생으로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식, 병든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품 하나 키워주는 우리 어머니 당을 위해 한 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청춘 시절의 긍지와 보람은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일터에서 충성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했기에 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터와 생소한 거장들의 삶의 닻을 내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구역에서도 정말 많은 동무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달려나갔습니다. 이 구들 속에는 지난해 청년절 경축 행사에 참가해서 정말 경리하는 청비성지를 멋지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동무들이 10여 명이나 됩니다.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탄원한 동무들이 비록 새로운 혁명 처서로 갔지만 우린 언제 한번 그들이 우리 구역 청년농명원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도 보내주고 또 지원물자도 보내주면서 그들이 언제나 고향의 당부 또 부모님들과 동무들의 당부를 잊지 않고 청춘의 자서전을 더 보람차게 새겨나가도록 적극 거머해주고 있습니다. 열정의 시절, 피 끓는 청춘 시절을 우리 청년들은 당과 저국을 위한 헌신으로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했던 전세대 청년들처럼 저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예로 자랑으로 간직한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있기에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저국의 전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량강도 지역에서 발생한 유혈자들이 모두 돌림감기 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혈자들에 대한 림상 증상 관찰, 역학관계 조사와 핵산 검사 등에 기초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돌림감기 비루스가 발병 원인이라는 것을 확증했습니다. 현재 유혈자들은 정상 체온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방역기관들에서는 북부 고산지대인 량강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계절적 변화에 따르는 낮과 밤의 대기 온도차가 심한 조건에서 돌림감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주민들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열이 나는 경우 유동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제때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에서 유혈자 장악과 검경 검진을 보다 엄격히 할 때 대해서 지시했습니다. 유혈자 발생 지역에 대한 봉쇄는 해제됐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6억 명 이상을 기록한 후 5일 만에 360여만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해서 8월 25일 현재 그 수는 6억 387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일 평균 7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됩니다. 또한 25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사망자는 648만 19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염병 상황의 특징은 일부 나라들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감염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일 도이칠란드 보건상은 자국에서 다가오는 가을철과 겨울철에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대유행병 상황에 대처해서 주민들이 각성을 더욱 높일 것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보건 관계자들도 7월과 8월에 악화된 세계적인 전염병 형세가 가을에 가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불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비루스로 지정되고 있는 BA.5의 전파 상황이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루스 활성이 강해지고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는 가을과 겨울철에 감염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매우 강한 BA.5가 확산되는 경우 또 한 차례의 감염 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도이칠란드에서는 새로운 감염 파동이 예견되는 가을철과 겨울철 기간 방역 조치들을 계속 실시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됐으며 그에 따라 공공운수수단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엄격한 검사 질서가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한편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A형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BA.5 변이 비루스가 주되는 비루스로 전파되는 것과 동시에 BA.4, BA.2.12.1, BA.2.74 변이 비루스까지 확산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의 북부 지역에 23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한 바람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큰 물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들과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22일 큰 물 피해가 났습니다. 큰 물이 다리 위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쓸어버려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약 10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특히 달라스시가 1932년 이래 두 번째로 혹심한 큰 물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의 23개 군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근 우간다에서 동물성 감염증을 예방하고 대책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성 질병들 중에 대다수가 동물에 의한 감염이었으며 최근에는 그 발생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연구소에서는 자국의 야생 조건에서 많이 소식하고 있는 야생 동물들에 대한 감정과 조사, 각종 병원체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연구 결과를 여러 나라와 공유해서 동물성 감염증에 대한 치료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을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아지면서 아침과 저녁에 선선한 날씨가 계속된 것입니다. 이 기간의 지역별 일평균 기온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낮았는데 특히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일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6도 낮아진 가운데 백두산 미령에서는 25일에 평년보다 8일이나 앞당겨서 첫소리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이 기간 전국 평균 해비 침률은 47%로서 평년보다 높았는데 특히 20일과 21일, 23일에는 75% 이상으로 매우 높아서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들의 후반기 생육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일에 장마가 끝난 후부터 북쪽에 차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고 또 개인 날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간 날씨는 약간 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서 계절 바뀜에 의한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특히 북부 고산지대와 내륙 산간지대를 비롯해서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 낮과 밤의 대기 온도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지대들에서는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위장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소금물로 자주 목안과 코안을 세척하면 감기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손기가 나는 아침과 저녁에 몸 단련을 하면은 인체의 피흐름량이 많아지고 물질 대사도 활발해지므로 신경계통과 심장혈관계통, 호흡기계통, 면역계통을 비롯한 인체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높아져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함경남도, 량강도, 황해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안악, 배감, 부전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끼고 선천과 희천에서는 오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와 우박이 내리면서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와 돌풍, 우박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량강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과 황해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개성시, 라선시에서 새벽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지구, 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 바닷가,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 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아침부터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북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1일이 고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동해안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9월 1일과 2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28일과 29일이 평년보다 3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차지겠고 백두산 지구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